제가 지금 운영하고 관리하고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임대 운영하는 이 원룸 건물 3채 중에서 한 채 그 매수했었던 경험을 제가 한번 생각이 나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수할 때 몇 번 잠금하기 전이죠. 엎어질 뻔했던 경험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원룸이나 다가구나 상가주택 건물 보러 가기 전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이 있을 거고 대출이 내가 얼마가 되는가, 또 그 건물에 해당되는 가지고 있는 지금 임대 보증금 자체가 얼마가 돼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저게 인수가 가능하나, 일단 범위 자체가 금액대로 리스트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 가능한 범위대 물건을 추려서 각각에 있는 각 구에 있는 부동산 소실장님, 전문 부동산님들께 연락을 해서 나는 지금 요 정도 돈이 있고 요 정도 금액대 내가 인수가 가능한데 요런 내가 뭐 연식이나 조건이나 위치별로 다 말씀드렸죠. 그런 건물들만 쭉 보러 다녔을 때 그때 벌써 7년 8년 전의 얘기입니다. 100개 이상은 최소로 제가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음에 드는데 금매는 아닌데 자꾸 금액대가 높고 저쪽 부동산이 금매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땐 금매가 아닌 것 같고 가격이 근데 좀 낮다라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은데 한번 가서 보러 가자 했을 때는 위치가 좀 안 좋다거나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전부 다 올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대지 면적이 너무 이렇게 좀 좁다 그래야 되나요? 좀 별론데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 위치는 공실적인 좀 위치적인 특성이 많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위치 자꾸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들면 비싸고 마음에 별로 안 들면 가격이 좀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차타 이런 네이버 이렇게 부동산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개돼서 볼 수 있는 그런 매물 사이트가 아니고 우연히 한 부동산이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원룸 다가구 금매라고 딱 떠서 제가 그걸 봤죠.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봤냐면 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도 우리가 요즘에 네이버 블로그에 날짜 순으로 해서 최근에 올라왔던 매물들이나 이렇게 네이버의 상위권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이런 순위권 밖이라 그러죠. 이렇게 많이 노출시켜주지 않은 그런 블로그들이 엄청 많은데 최신 순으로 딱 그 검색을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물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매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실 때도 최신 순으로 검색을 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매물이 내가 먼저 볼 수 있다는 꿀팁을 한번 드리고요. 최신 순으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제가 보고 하다가 대구 다가구 원룸 금매 그걸 딱 봤습니다. 근데 그 있는 사진이나 위치적인 특성이나 금액대나 모든 것이 위치도 나름 괜찮고 가격 또한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봤던 그 매물들 중에서도 가격이 괜찮았는데 지난주 대비해서도 수천만 원이 딱 지금 낮춰가지고 금매다 지금 급하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요 정도 금액대로 주인이 지금 낮췄기 때문에 괜찮은데 바로 제가 그 부동산 나와있는 전화해가지고 지금 혹시나 보러 갈 수 있나.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소장님 그때 다행히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 매물 위치에서 바로 본 거죠. 너무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건물에 있는 외관도 좋고 내부적인 이런 리모델링 상태나 수익적인 측면이나 내가 가진 또 돈으로도 인수가 충분히 가능했던 돈이고 가격이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부동산 통해서 매도인분의 상황을 들었죠. 이분이 왜 지난주보다 수천만 원의 가격을 낮췄냐 물어봤더니만 이분이 다른 쪽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융통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찾다 여기저기 다 빌렸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그분이 급하게 매도하는 상황인데 저 매도인이 지금 급하구나 하는 상황을 제가 알았던 거죠. 그리고 네이버나 다른 중개 사이트에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분만,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놓은 것도 아니고 이분에게만 딱 내놓은 물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격 조정은 불가능하다. 왜? 이미 수천만 원이 지난주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 또한 저는 금매라고 제가 판단이 됐던 것 또한 그 전에 제가 100개 이상의 물건을 봤기 때문에 제가 판단이 확 들었던 거죠. 이 정도 가격 싸다 비싸다 판단되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주인분께 연락을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드려가지고 당일날 바로 가계약금이라 그러죠. 가계약금을 미리 탁 싸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 일주일 뒤에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보통 10% 정도 걸죠. 건물 매도가의 10%. 그래서 그것도 다 정하고 세부적인 거 딱딱딱 조율해서 그날 문자로 보통 우리가 가계약금을 넣으면 문자로 서로 부동산에서 각각에 있는 건물 관련된 매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쫙 양쪽에 매도인과 매수인 측으로 이렇게 딱 문자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가계약금을 얼마 오늘 보냈고 실제적인 계약서는 요 날짜에 쓰고 10% 그날 계약금 보내고 잔금이나 중도금 관련된 내용들 적고 총 매매 가격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쫙 해서 문자로 작성해서 딱딱 주고받았습니다. 그 매매 자체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일이 없겠죠. 가계약금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뒤에 이제 딱 계약서 작성이 됐는데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 그 다음 날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실 때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런 왠지 쎄한 느낌 있잖아요. 이거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이거 일이 잘못됐다. 사람의 촉이란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몇 분 뒤에 전화를 했더니만 매도인이죠, 그분이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겠죠. 바로 계약금을 딱 들어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계약은 내가 그 전에 너무 수천만 원을 낮춰버려서 너무 내가 후려친 가격으로 스스로 이렇게 매도를 했다.
파기를 하자 이래 된 거죠. 제가 그 매수자죠. 매수자가 보내줬던 가계약금 몇백만 원 있죠. 그거 더블로 줄 테니까 100배상 할 거니까 내가 지금 너무 싸게 판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일주일 뒤에 계약서 다 작성하는 날까지 딱 계획이 잡혀있고 잔금에 대출 관련된 내용이나 어느 은행 가서 대출 받을지도 제가 다 알아봤었고 이건 아니다 싶었죠. 일방적인 파기, 뭔가 계약성상에 문제가 있거나 제가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냥 일방적인 파기라는 거죠. 그래서 두근두근 되는 그 심장을,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 또한 조금 알아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 일대 최대의 저는 아마 집중력이 그때 딱 발휘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딱 머릿속을 번개같이 타다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어디서 봤던 게 내용이 생각나는 거죠. 대법원 판례. 공부했던 그 지식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대법원 판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가계약금을 보냈어도 실제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가계약금 몇백만 원 되고 실제 그 계약금 10% 정도 걸죠. 그 10% 정도 그 계약금을 주는 게 관례인데 그 당시에 서로 문자를 써서 제가 주고받았다 그랬죠. 매도 매수인에게 얼마에서 뭐 계약서 작성하고 이 계약금은 건물 가격 10%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부동산 통해서 가계약금을 보냈고 계약서 쓰기 전이라도 불구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는 매도인이 100배상 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되겠냐. 가계약금 몇백만 원 그 기준의 100배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계약서 10%, 그 10% 계약서 쓸 때 계약금 10% 있죠. 매도 가격의 10%, 건물 가격 10%의 더블로 100배상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가 봤던 기억이 그때 딱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히 그래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대법원 판례가 그 내용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캡처를 해서 부동산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저는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그분이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건물 가격의 10%의 배액 배상을 나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얼마입니까? 그게 건물가의 10% 배액이니까 수천 단위가 아니고 수억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소장님과 전화를 하고 소장님도 전화를 듣고 아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하면서 끊고 일단 전달하겠다. 설득해 주세요. 제가 오늘 얘기했죠. 일방적 파기는 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소장님이 중개를 해서 중간에 이런 법리적인 이 매수자가 이런 것까지 들고 나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야 이걸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찌저찌 돼가지고 그냥 하는 것으로 얘기됐고 그 당시에 소장님이 일주일 뒤에 우리 만나서 계약서 쓸 건데 일단은 서로 만나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사장님도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실제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서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 매도인 분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전달해 놨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끊기 전에도 그분이 와 이런 내용은 나도 지금 부동산 소장하면서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뭐 일반적인 모든 이런 계약에 뭐 정리가 될지 뭐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정말 대단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말리는 며칠이 지나가고 실제로 계약서 쓸 때 딱 서로 앉았죠.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는 데부터 지금까지도 생생하거든요.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좋지 않고 계속적으로 찡그리면서 저는 근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조용히 계약서 도장 찍기만 빨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자 나는 다른 생각하자. 마인드 컨트롤 했습니다. 혹시나 또 뒤집어 엎어질까봐. 잠금 전까지도 이분이 계속적으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협조를 너무너무 안 해주셨다. 원래 특약사항에 그 전에 했던 것이 어디 부서지고 깨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좀 정상화하겠다. 집 내부에 또 각 호실별로 다 못 보죠. 근데 그걸 사진이 다 있다고 했었는데도 자료 찾아보고 돌아온 답은 자료 찾아보니까 없네 못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각 호실별로 이런 내역들 수리한 내역들도 정리해낸 거 처음 있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없다 알아서 해라 뭐 아무것도 줄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뭐 치워주겠다고 했던 잡단 쓰레기나 옥상 위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 있었는데 그냥 뭐 잠금 후에도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래서 주인 없는 짐들도 제가 다 일일이 뭐 폐기 처분하고 업체 불려가지고 폐기물 수거 다 하고 제가 정리 다 한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끝까지 잔금할 때까지 그리고 잔금 이후 제가 제대로 임대 관리하면서 잘 모르는 것들도 주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정보들도 하나도 인수인계 안 해주고 그대로 그냥 연락이 두절돼 버렸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냥 계속적으로 통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더니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르겠다. 그 매도는 연락 안 됩니다. 사장님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겠다라고 한 게 벌써 그게 그때 당시에 딱 지금 정리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돌아보면 가장 힘든 투자였고 하면서도 이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마음 졸이고 또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정보도 없고 받아줘야 될 이런 막 정보들 뭐 그전에 했던 임대 관리 내역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 지금까지 제가 정리하면서 만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 인생에 근데 가장 잘한 투자 중에 저는 하나라고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소유가 되었죠. 내 명의가 되었고 정말 이 건물 자체는 효자입니다. 효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매수할 때 있죠. 우리가 부동산 통해서 매수를 할 때 아무런 힘든 것도 없고 내 돈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고
근데 부동산에서도 다 갔을 때는 또 매도인 실제로 만나가지고 너무 잘 샀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면 너무 싸게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는 투자 100%다 그렇다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나를 나중에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부동산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요. 부동산은 싸게 급매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매물들은 가만히 있는 나에게 부동산에 와가지고 여기 금매가 왔는데 사세요. 절대로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 누가 추천해준다. 뭐 이렇게 이거 사라 100% 뭐 수익 된다. 이렇게 추천해준다. 100%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보러 다니시고 본인만의 싸게 판단하는 그 눈 있죠. 금매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눈, 지식을 키우면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금매가 보인다.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나중에 큰 결실을 맺으면서 효자 노릇을 한다. 저는 매달 월세 수익을 꾸준히 받고 있고 추후에 매도할 때는 매도 차익 또한 크게 예상되는 이런 효자 중에 효자.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 그때라도 팔고 싶지 않을 그 정도의 매물이 아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쭉 1년의 과정들을 힘들게 했던 그 가장 힘든 투자 과정 속에 그 매물이 제 인생 14년 인생 투자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그런 투자였다는 말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